네. 자, 227페이지에 수행 3번부터 8번부터 수행 8번부터 앞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해봅시다. 자, 앞에서 입력했던 그랜저 그 취득한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해라 하는 거죠. 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가보세요. 가셔서 엔터를 위에서 3번 치시고 이번에는 208번이죠. 208번 차량 운반구. 저 차량 운반구 하나 등록된 거 있으니까 코드 보고 바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코드는 2002번 2002. 자산은 승용 7466. 취득일은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9월 25일 2020-0925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신규 4번에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승용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포함해서 2,750만원을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 입력해야 돼요. 2,750만원 아시겠죠? 자, 내려와서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니까 여기를 1번으로 바꾸시고요.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5 입력하시면 183만 3,333원. 그리고 여기 경비 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로 설정을 해라라는 밑에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아예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26번을 2가 아니라 1 여로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다가 이거 여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여. 자, 됐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9번 문제는 이 지금 등록한 그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해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본 적 있죠.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전체 메뉴에 기초정보관리에 위에서 4번째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102번 차량 번호 25에 한글 5에 7466 차종은 그랜저 회사 사용. 자,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고정자산 코드에서 F2를 누르거나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7466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입력 자동으로 되죠. 자, 기초 주행거리 입력하겠습니다. 5km. 그 다음에 보험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선택하시고 보험기간 2020-0925부터 2021-0925.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홍보용 사은품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랬습니다. 자,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제작한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대금은 CT카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회사 홍보용으로 비용을 지출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고요. 거래 날짜는 이 전표에 거래 일시라는 곳을 찾으셔가지고 9월 30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를 9월 30일로 고치고요. 유형이 매입세액이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57번입니다. 57 카과. 그래서 57 입력하시고 신용카드사 가맹점이죠.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가맹점이 아니죠. 이거는 매입이니까 카드번호 시티카드 확인. 법인카드죠. 이거는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품명의는 마우스. 수량단가는 알 수 없고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그래서 66만원을 입력하세요. 공급가액에다가 660 플러스 엔터.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처명 현웅 컵나라. 전자세금 신용카드니까 그냥 방향키로 지나갑니다. 자, 시티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분계는 카드 분계가 되겠네요. 4번 카드. 자, 미지급금 시티카드 맞죠?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아야 되니까 요 세금 자산 처리하는 거 맞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마우스가 상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46번 클릭하셔가지고 광고 선전비 비용 처리하셔야죠. 800번대 833 이렇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입 거래를요. 앞시간에 이어서 51번, 54번, 53번, 57번 이걸 연습했네요. 유형 4개 중에서 유형 4가지가 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유형 4가지가 다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고 연습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력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부속서류와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되었는가를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우선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한번 가보실래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우리가 쭉 지금 9월까지 입력했으니까 기간은 7월부터 9월입니다. 2기 예정신고 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해서 작성해 보시면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새로 여기서는 반영하겠습니까? 물었으니까 예. 그래야 새로 반영돼서 작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부 매입만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완성이, 여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밑에 보입니다. 전자 4건 그리고 전자외가 1건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4건과 종이세금계산서 1건이었는데 종이세금계산서 1건은 현웅컵나라에서 컴퓨터 한 대 산 거.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4건은 믿음자동차, 데일리룩, 곰곰이, 황태자, 펜시 이러한 거래처에서의 세금계산서 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위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아래에 이와 같이 집계가 된다는 거, 이 양식 잘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위에서 저장 누르시고요.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메뉴 가셔서 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이 또 반영됐겠죠. 자,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셔서 7월부터 9월로 기간 입력하시고 정기 엔터 합니다.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는 매입만 입력했었어요. 그래서 매입 한 건 전자계산서로 미래교육원에 30만원 AT 교육비 지출한 거 있었죠.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거 저장하시고 예, 그리고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어떤 부속 서류가 만들어졌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매출은 발행 직계표, 매입은 수령금액 합계표.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면은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네,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수령금액 합계표에 이와 같이 현웅컵나라의 시티카드를 이용해서 66만원, 공급가액 60만원에 세액 6만원짜리 여기 집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건 있었어요. 자, 저장 단추 없는 것은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돼요. 아무 말 안 물어보면 그냥 자동 저장된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맨 밑에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가 있어요. 클릭해 볼까요?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해 보세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즉 54번 불공으로 입력했던 거 여기 나옵니다. 사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한 건에 2,500에 250만원, 접대비와 관련된 거 한 건에 매입세액은 35,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54번 불공이 2개였어요. 자, 위에서 저장 누르시고 예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FAT 1급이 아니라 FAT 1급에도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안분계산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식을 보면은요, 이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면적으로 면세 예정 면적과 총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어떤 매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와 같이 안분 계산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재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 재계산까지. 아마 이건 TAT 2급에 나올 거예요. TAT 2급에. 나중에 여러분 이거 보게 될 거고요. 우선은 FAT 1급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 매입세액 내역 첫 번째 탭에 있는 거, 요것만 보실 줄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시고 7월부터 9월로 다시 작성합니다. 여기선 불러오시겠습니까를 물어볼 때는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합니다. 아니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매출, 과세 매출 여기만 했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뭐를 했어요? 모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내역에 어디에 반영됐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제자리 잘 들어갔을 거예요. 자, 먼저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일반 매입 10번입니다. 여기에는 불공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니까. 일단 10번에는 공제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구분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11번은요. 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되는 거. 고정자산 매입이 승용차 2,500만원짜리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20만원짜리 컴퓨터 한 대 있었죠. 그것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별도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10번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거는 별도로.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있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어떤 매입세액이냐 하면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혹시 나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5번에서 합계를 내지 않습니까? 이 15번의 합계는 일단 여기에 합계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모두 801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16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요. 이걸 빼주게 됩니다. 왜 빼주느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밑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7번에 차감계 15에서 16 뺐다고 나오죠. 여기. 예, 요 차감계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17번에 나에 있는 548만 원이. 그래서 이제 이대로가 맞다면 여기 매출세액 1,101만 5천 원 매출세액하고 매입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17번에 있는 거, 이제 9번에 있는 가와 여기 17번에 있는 나에 있죠. 가에서 나를 뺀 것이 다예요. 다.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 553만 5천 원. 그래서 그 밑에 무슨 가산세라든가 또는 경감세액이라든가 이런 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금액을 납부하는 거예요. 553만 5천 원.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 전표를 입력하고 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또는 부속 서류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수행 결과가 있는데요. 한번 쭉 한번 훑어봅시다.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네. 뭐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자, 233페이지 하단에 있는 팁을 읽어볼게요.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매입, 53번 면세매입, 54번 불공매입, 57번 카드 매입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하는 거고요. 또 매입 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의,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라든가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처를 꼭 확인해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 우리 다 자동으로 잘 반영됐었죠. 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전표 입력하면서 이 부속 서류를 전부 일부러 보면서 왔었어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계산서 합계표, 면세 매입과 면세 매출 관련된 것이죠.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네, 우리가 신용카드 판매가 있을 때 요거 제출해야 됩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 매입이 있을 때 요거 같이 제출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예, 불공제 내역의 전표가 있을 때 요거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속 서류들을 다 마감시킨 다음에 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파일을 변경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러한 부속 서류가 전부 압축되어서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기 애정신고 기간으로 우리가 전부 다 입력을 했는데요. 전표들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을 수행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봐라. 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에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간다는 겁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아니 12월이 아니라 9월까지 이게 조회해서 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의 자료가 여기 위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한 대로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이다. 그러면 매수는 5매, 공급가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다음 수행 2번.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에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이것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서 볼 수 있죠? 예.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매입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내매 질문이 뭔가요?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냐? 4개. 예. 다음에 3번은 발급받은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뭐냐? 발급받은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수는 4매, 예.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7,835만 원이죠. 뭐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4번도 볼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처의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를 열어봐야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해봐야요.
비어 있을 때 불러오기 눌러서 예 하면 작성이 됐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발행 금액은 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 5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봐야죠. 수령금액에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서 저장된 거 사용하겠다 예 해서 세액은 6만 원이죠. 6만 원 매입세. 다음 6번 수행 6번.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냐? 불공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면 나오죠. 7월부터 9월로 조회해보면 여기 253만 5천 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알 수 있죠. 신고서에서도 불공제 매입세액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서류 볼 줄 알아야 조회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무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장부를 조회해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가 2문제인가 나올 겁니다. FOT 1급에서는. 자, 다음은 이제 23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좀 익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동안 실습하면서 일부러 이거 다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에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 어디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지 쭉 보고 왔었어요. 그리고 방금 매입세액 내역도 여기에 어떤 자료가 반영되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대신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정리분계. 정리분계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전표를 과세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애수금 부채로 인식했고요. 매출세액을. 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분계예요. 언제 하느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해주기 때문에 법인 기준으로 보면 1년에 4번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1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3월 31일 1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2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 2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 그리고 미수금 이런 계정 과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가세 애수금이 더 많은 경우죠. 부가세 대급금보다 부가세 애수금이 더 많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 부채 계정 과목입니다. 자, 미지급금과 유사한데요. 미지급금은 미지급 세금하고 구분해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세금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했다가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은 경우 애수금보다 이것은 환급받아야 될 세금입니다.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되는 경우 환급세금 이것이 미수금으로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부가세 신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회사 계좌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환급세금은 미수금이다. 자, 그 밑에 정리분계를 보시면은요. 자, 납부할 세액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7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매입세액이 7만 원이고 매출세액이 1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는 부가세 예수금을 부채로 인식해가지고 대변에 부채 증가로 발생시켜 놨었죠. 정리할 때는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 감소를 뭘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자산 잡아놓은 거. 그러면 7만 원밖에 없으니까 3만 원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내야 되죠. 우리가 이거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 납부해야 될 세금, 미지급 세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는데 전자신고를 만약에 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애정신고 때는 안 해주는데 확정신고 때는 세액공제가 해당이 됩니다. 10,0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신고 기간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자신고 할 거예요. 그럼 10,000원 세액공제.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이 납부할 세금은 10,000원 줄어들겠죠. 2만 원이 되겠죠. 세액공제 10,000원 받아버리니까. 예, 자비익이라는 것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2만 원을 납부할 때는 밑에 있는 요 분계를 하는 거예요. 납부 시에는 자 미지급 세금 없어지고 부채 감소되고 대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자산 감소해서 세금이 납부되겠죠. 그 다음 달 25일 날까지 납부하면 돼요. 정리하고 나서 그날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도 내야 되고 준비를 좀 해서 확정 지은 다음에 납부하는 거니까요. 납부는 그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환급세액인 경우가 나오는데요. 정리분계에서 예수금이 대급금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인데 공제받아야 될 부가세 대급금은 12만 원이다. 이런 경우. 그러면 우리가 2만 원을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 2만 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수금 2만 원.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해당이 돼가지고 자비익이 10,000원이 있다면은 3만 원 돌려받아요. 3만 원. 자비익 때문에 미수금이 3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고는 그 다음 달 25일 날 신고 마감일이죠.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돈이 들어옵니다. 요 3만 원이. 그러면 3만 원 미수금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되고 차변에 보통예금 회사 통장에 입금되니까 환급 받는 날 이런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환급 시에 회계 처리. 미수금이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되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요. 부가가치세 문제 마지막 문제로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거의 매 회차에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밑에 주의해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비익을 설명합니다. 확정신고 때만 적용이 되고요. 10,000원만 적용해 줍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는 자비익으로 분개하면 돼요. 자, 수행 내용 해봅시다.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하라. 과세표준 얼마인가? 과세표준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꺼내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꺼내보세요. 자, 여기에서 과세 표준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9번에 있는 숫자 공급과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110,150,000.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다음에 2번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그 옆에 있는 이게 매출세액이죠. 네, 볼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거죠. 나번에 있는 거. 17번에 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5,480,000.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납부할 세액은 여기 있어요. 차감세. 이 신고서 맨 아래에도 있고 저 상단에도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게 매출세액, 이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그 옆에 차감세가 납부할 세액이에요. 다음에 5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16번에 요거 2,535,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있는 거. 다음에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의 매입의 매입세액은 요거 262만원. 262만원. 뭐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죠? 네. 자, 수행 2번을 보면은요.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9월 30일 날짜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 거래처 코드도 설정해라.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 거래처를 4002번 용산세무서 거래처 등록해 두어라 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9월 30일자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 신고서를 열어놓고 요 세 개의 숫자를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요. 이 매출세액은 개정 과목을 뭘로 하냐면 이게 바로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이 매입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냐면 부가세 대급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차감세가 뭐냐면은 미지급 세금이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를 구로세무서로 용산세무서로 등록해가지고 설정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딱 찍을 수 있으면 이 분계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 분계를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하면 이 숫자를 복사해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요 매출세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복사.
또는 컨트롤 C.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에 가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열어냅니다. 그래가지고 9월 30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로 날짜 입력해 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복사 뜬 게 부가세 예수금이거든요. 정리는 차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차변. 3번 차변. 부가로 검색해 보세요. 부가세 예수금 255번입니다. 자, 이건 거래처 넣을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적용 코드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가 일어나죠. 11,015,000. 그래서 메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이게.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래 방향키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대변. 부가세 대급금이죠. 자, 부가 엔터. 부가세 대급금은 135번입니다. 엔터. 이것도 거래처 필요 없어요. 적용 코드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7번 적용 쓰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 금액은 복사 떠오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다시 가가지고 매입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다시 대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5,480,000.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납부할 세액이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 그래서 세 번째 줄 대변한 다음에 미지하고 검색해 보세요. 미지급 세금 261번 코드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면 00000. 그 다음에 용산세무서라고 거래처를 입력해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코드를 넣어달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코드를 거기 시험에서 4002로 하라 그랬어요. 4002 엔터 칩니다. 거래처명 외에 용산세무서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정 누를 필요가 없고 바로 등록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상호만 등록할 때는 수정하지 말고 바로 등록하면은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적용은 부가세의 미지급 계상 8번 적용 쓰면 되겠고요. 금액은 밑에 보이는 빨강색 글씨 5535,000입니다. 물론 이것도 복사해 오려면 하는데 복사해 오는 거나 밑에 보이는 숫자 입력하는 거나 뭐 숫자 밑에 보고 입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네,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는 미수금이라는 거. 시험 출제는 아주 자주 나온다는 거, 이건. 그러니까 나오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1년에 6번 시험이 있으면 6번 거의 매번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2번 10월 25일. 10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일입니다. 자,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은 부채감소, 미지급세금이죠. 대변은 보통예금, 자산감소. 시험 문제가 이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납부한 것은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보통예금이니까 이거가 시험에 나올 때는 그때는 아주 운 좋은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자, 10월 25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일반 전표에서 10월 25일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에 미지 엔터 쳐서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입니다. 세금. 그리고 거래처는 용산입니다. 용산.
적요는 부가가치세 납부라고 해야 되는데 밑에 적요가 만들어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금액은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이 금액이겠죠? 이 금액. 예. 535,000 예, 553만 5천원입니다. 자, 줄 바꿔서 대변인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코드 98,002번. 적요는 부가세 납부니까 엔터로 부가세 납부를 복사하고 지나가시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5,535,000. 예. 그래서 수행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우리가 정리한 것과 똑같겠죠.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꼭 알아야 합니다. 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전부 5가지만 아니 7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51번 과세 매입, 또 이런 것은 부가세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라는 거. 그 다음에 13번 면세 매출, 53번 면세 매입은 면세 품목이면서 계산서 발급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 카드 과세 매출과 57번 카드 과세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매출은 공제하고 상관없죠. 매입에서만. 그 다음에 54번 불공 매입은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이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54번 불공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문제는 조회해서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4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연습을 마쳤고요. 또 쉬었다가 5장에 있는 결산 관련된 분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 분계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